자, 봅니다. 우리는 범죄학이 뭐라고요?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규명하여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범죄에 대해서 봤고 원인에 대해서도 봤어요. 예? 고전주의, 실증주의. 실증주의는 다시 초기 실증주의, 그 다음에 생물학적, 심리 성격적, 사회학적.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것은 과정론과 뭐요? 구조론이 있고 그 과정론과 구조론을 통합한 이론이 다름 아닌 통합이론이라고 봤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일단은 뭐예요? 범죄 원인론까지 끝난 겁니다. 그러면 현상은 뭘까? 자, 현상은 이런 거야. 현상. 자,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빈곤이 큰 어떤 환경적 요인이 어떤 걸 보는 거야.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매스컴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전쟁은, 나이는, 계층에 따라서는, 교육의 결과는,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업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 이걸 봐서 현상론이에요. 여기다가 초기 실증주의 유형론이죠. 유형론. 어떤 범죄는 어떻게 유형화할까? 이 과학주의는 항상 유형화예요. 뭔가 분류를 해. 아니 조사만 해놓고 관찰만 해놓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 기술을 하는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유형론이고요. 롬브로쪼, 가로팔로, 페리. 아까 봤었죠. 자, 가로팔로는 뭐예요? 자연범과 법정부. 그다음 페리는 인류학적, 물리적, 사회학적 요인을 가지고 분류했다는 거예요. 리스트 봤었죠? 리스트. 심파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형법을 새롭게 만든 사람. 자, 이 리스트는 개선 가능자, 개선 불능자, 기회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 이건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분류. 우리 범죄학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 그래서 법에 따른 분류는 법률적 분류는 뭘까요? 형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가해자 중심으로 분류는 롬브로쪼, 카페, 페리, 가로팔로, 페리. 이 사람들은 범죄인을 분류했잖아. 이게 가해자를 분류했다는 얘기가 가해자 분류고요. 피해자 분류. 아까는 우리가 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맨델존, 헨티히, 또 레커리스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를 분류를 합니다. 전부 다 피해자 분류고요. 사회학적 분류가 있어요. 린드세이하고요. 던햄이라는 사람이 사회학적 분류를 하고 다차원적 범죄인 분류가 있어. 클리나드와 트레비노.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내용에 가서 좀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를 이제 나눴어. 범죄를 전통적 범죄 뭐가 있을까? 살인, 성폭행, 폭행, 사기 이런 것도 전통적 범죄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문제되는 범죄가 뭐야? 화이트 칼라 범죄, 그죠? 조직 범죄, 증오 범죄. 아니 묻지마 범죄들 많잖아. 왜 범죄를 하지? 그런 얘기야. 편협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스토킹, 그죠? 또 여기다가 사이버 범죄, 칸이 없어서 위로 올린 겁니다. 마약 범죄, 이러한 범죄들은 특수 범죄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 써놨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장을 바랍니다. 기본서에 있는 여기를 공부하다가 자세히 모르겠으면 기본서 찾아가라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규명하여 이제 규명까지 왔어. 규명. 이 규명이 중요해. 여러분들 연구 방법론이라고 그래 이걸. 자, 이론이란 말이야 이게. 범죄학의 이론들이야. 뭐 이론들을 어떻게 하면 이론이 될까?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내가 써놓으면 이론이 돼? 아니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식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지금 범죄학은 상식이야. 상식에서 출발을 해. 그런데 상식만 가지고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못해. 그럼 뭘 해야 해? 과학의 절차를 봐야 해. 과학적 절차를 밟아야 해. 그 과학적 절차가 뭐다? 연구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연구 방법. 이 연구 방법에 의해서 이 범죄의 원인을 규명을 한다고 그래요. 규명. 이 규명이 뭐냐? 파악이란 말이 되고요. 파악. 범죄 원인을 분석이란 말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제 규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 출제가 많이 돼 여기도. 중요하니까. 왜 범죄학에서는 이 이론적인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범죄학이 아니야. 이론이 아니라니까. 자,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문헌 연구, 메타 연구, 자료 발굴 이런 방법들이 있어.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으로는 참여적 관찰법, 직접 들어가서 조직폭력법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야. 보는 거야. 사례 조사, 표본 집단 조사, 추행 조사, 실험 연구, 통계 연구.
그런데 이 통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 암수범죄가 발생했어. 통계는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무부나 이런 데서 통계를 만들거든. 범죄 통계를 만들어. 그런데 그 통계가 모든 범죄를 다 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야. 통계가 정확해야 사회 현상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범죄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런데 통계가 부실해?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문제를 암수범죄 측정이라고 그래. 가해자를 측정하고 피해자를 조사하고 정보 제공자를 조사해. 간접적으로 보는 거야. 이것은. 자, 범죄를 했니? 네가 했는데 통계가 안 잡힌 거 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네가 피해를 당했는데 통계 안 잡힌 거 있어? 신고를 안 한 거 있어?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네가 봤을 때 옆집에서 또는 옆에 친구들이 범죄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했는데 신고 안 된 거 있니? 이렇게 물어봐. 그래 가지고 그 숨겨진 범죄를 측정하는 것이 암수범죄 측정이라고 그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잘 나타나지 않는 범죄가 뭘까? 성폭력 범죄. 성범죄는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신고를 잘 안 해버려. 성매매. 서로 주고받고 했잖아. 신고를 안 해. 마약.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쥐가 자기를 가해를 한 것이니까. 이런 형태의 범죄들은 암수범죄로 발생해. 그럼 암수범죄가 많다는 얘기는 이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게 돼.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범죄학의 분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론이 되려면, 우리 지금 잔뜩 이론을 봤거든. 별의별 이론이 다 있어. 다 봤어. 사실은. 근데 그 이론을 형성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 논리적이어야 한다. 객관적이어야 한다.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적 함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요구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논문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논문 심사가 이제 의뢰가 오잖아요. 그럼 논문이 오면, 논문이 뭐야? 이론을 형성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형식이 맞는지를 봐요.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는가를 먼저 본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객관적이어야 해. 다시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해. 그럼 우리는 신뢰성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연구를 할 때에 왜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범죄의 이유를 찾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해. 그 다음에 그것을 연구한 결과가 정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 뭐 때문에 연구합니까?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거야. 범죄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까라고 하는 것이 대책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대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책적 함의라고 표현을 해. 어렵죠? 용어가 어려운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규명이 돼.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론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왜? 범죄학을 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뭐요? 정책적 함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연구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방식이 적용됐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책이 나왔어. 이 대책은 원칙적으로 어디에 해당한다? 형사 정책에 해당한다 그랬어. 그렇지만 형사 정책이지만 범죄학자들이 이론을 다 이제 원인을 다 찾아냈어. 원인과 현상을 다 파악을 했어.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네. 집에 갈까? 아니야.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지? 이 고민을 한다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범죄 예방 대책입니다. 범죄학자들이 여기까지 이제 침범을 했어. 한마디로 이것도 우리 밥이야. 그 대신에 뭘 뺐어? 규범. 자, 법으로 된 것은 법은 우리가 그냥 웬만하면 좀 모른 척 할게. 그래서 법학은 빠지는 것이 정상이야. 범죄학에서. 근데 자꾸 이제 출제하신 분들이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 같아. 유혹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지금 법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그래서 법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 앞에 보니까 자, 범죄를 예측을 해서 범죄를 미리 예측이 된다면 막을 수가 있겠죠. 가능해요. 그래서 예측론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를 예방하는데 생각해봐. 이 형벌을 통한 범죄 예방도 되지만 형벌을 하면 범죄 예방이 되잖아. 응? 아이고 저거 됐다가는 큰일 나겠네? 안 할 수 있어. 또 달리 형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화 개선을 시켜가지고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이라는 말이 나와. 그런가 하면 범죄를 하기 전에 범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 그래서 예측이 나오고 예방 모델이 나와. 그러면 예방을 할 때 어떤 것이 있을까? 사회 정책을 잘 쓰면, 자, 교육도 잘 시키고 취업도 잘 시키고 혹시 실업을 하더라도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주택 문제도 해결해주고 국가가 할 수만 있으면 게으르더라도 일이 없어도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범죄 줄어들지 않겠어? 그러한 정책이 뭐예요?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회 정책도 범죄학의 내용이 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대책은 단순히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회 정책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나와 보니까 여기 이제 예방 모델이 있는가 하면 환경을 통한 범죄 예방이 있거든. 자,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봐. 환경이나 상황은 왜 그걸 중요할까? 자, 범죄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실정주의 관점에서 보면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 무조건 범죄하게 돼 있어. 그런데 고전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범죄는 모든 사람이 해. 근데 모든 사람이 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을 때 한단 말이야. 뭐 할 수 없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한 거야. 그것이 바로 환경 범죄학이고 상황 이론이야. 범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 그래서 환경 범죄학은 뉴만이 얘기하는 방어 공간. 자, 집을 지을 때, 자, 위에서 감시하기 좋게 해줘라. 그 다음에 울타리를 높게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영역성. 다른 사람 통제하는데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접근 통제. 이렇게 주택을 주택답게 남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 뭐예요? 방어 공간 이론이에요. 그랬더니 제프리가 뭐라고 하냐면 셉테드라고 하는, 자, 주택도 중요하지만 공장도 중요해.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주택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서 범죄를 예방할까라고 하는 것이 셉테드야. 물론 이것은 뉴만의 방어 공간이라고 거의 유사해. 셉테드. 자, 그 다음에 1세대, 이제 이 환경 셉테드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지거든. 1세대는 뭐냐? 물리적 환경이야. 시설을 강화시키는 거. 2세대는 우리가 서로 응집력을, 사회가 응집력을 강화하죠. 3세대는 서로 간에 통합을 하죠. 그런 개념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 상황 자체를 없애버리자. 자, 이것은 환경은 시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상황은 아니, 핸드폰이 비싸. 이것이 만약에 어딘가 내가 식당에서 뭐 놔두고 가면 가져가 볼 수가 있어. 자전거도 비싸. 그러면 자전거에다가 소유자 이름을 새겨놓으면 함부로 가져갈 수 있겠어요? 못 가져간단 말이야. 이러한 노력들,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상황이론이라고 그래. 이러한 범죄 예방 정책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봤던 형벌을 통한 예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보안 처분이라는 게 있어. 보안 처분. 위험성이죠. 아니, 정신이 이상해갖고 범죄를 해요. 뭐 치료 감옥시키고.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소년원에 보내고. 또 이제 형기가 다 끝났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전자발찌시키고. 성충동으로 도저히 성폭력 범죄를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약물치료하고. 그 다음에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문제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 처벌하고. 이런 것도 다 뭐야? 보안처분에 해당한단 말이야. 보안처분에. 그래서 보안처분론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범죄 예방의 대책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소년처우.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교도소. 교도소에서 하는 거 구금 정책이죠. 개방처우, 펜실베니아 5번제도 이번 나왔잖아. 또 독거제와 혼거제 나왔어. 그러면 또 자취제, 과밀수용 문제, 보스탈제도, 선시제도, 가석방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이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나왔던 구금 모델이다, 사법 모델이다, 무능화 모델이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고전주의와 실증주의하고. 자, 그렇게 해서 뭐 교화 개선 모델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가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 도판인데요. 이 도판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아마 벅찰 거예요. 처음에 벅차지. 이게 뭐 한꺼번에 이 책 한 권인데,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두 번, 세 번 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는 이것이 다 이해가 되고 암기까지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빈칸 넣기 하면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단순하게 내가 강의하고 여러분들 이거 막 암기해라 이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것이 암기법이에요. 이제 범죄학 인명부 암기법이야. 그런데 말이 인명부지 사실은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 잘 봐. 이거 이제 활용을 하실 때 에이커스와 셀러스가 이론 평가 기준을 만들었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를 만약에 내가 에이커스와 셀러스를 생각할 때 이론 평가 기준을 한 사람이야. 농검 타정이야. 논리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고 정책의 합리성이 있어. 그것은 이론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알고 있으면 가운데 볼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건 암기 서사야. 암기를 하기 위한 연상 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연상 기법. 그래서 자, 백가리아는 백갈고 형이 준 거 백가리였어. 썼다 이 말이야. 범죄와 형벌을 썼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의 핵심은 뭐예요? 형법 개혁, 죄형 법정주의. 자, 벤담 벤치에 앉아서 담배 피면서 연기로 팝콘을 그렸어. 파놉티콘 교도소. 자, 이렇게 암기를 시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15페이지야. 150명이 넘어. 이걸 그냥 공부를 하면서 암기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그때그때 암기하고. 자, 티틀이 나왔어. 티틀 연구 결과 살인에는 맞고 강도는 틀려. 또 저 뒤에 가면 뭐가 나와요? 통제 결핍 이론이라는 게 나와. 티틀의 통제 결핍 이론. 한꺼번에 다 갖다 놨어. 자, 뒤를갱을 볼까? 뒤를갱. 워낙에 중요한 사람이야. 뒤를 캐고 다니는 놈이 정상 기능이래. 자, 분업론, 자살론, 아노미론, 범죄론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자, 분자, 아범 해가지고 내용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거야. 분업론, 자살론, 아노미론, 범죄. 범죄는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들끼게 한단 말이죠. 자, 아까 봤었죠. 리스타. 리스트는 리스타야. 심파. 형벌의 개별화를 얘기한 사람이야. 심리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을 범죄학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형법학을 플러스 시켜갖고 전형법학을 주장했다. 자, 아샤펜부르그. 자, 샤프펜. 여러분들 샤프펜이 어때? 뾰족하잖아.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 이게 법적 위험성을 가지고 7분법으로 나눴어. 우격기, 예누, 관직. 자, 귤룩 부분은 우리 이제 범죄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워낙에 연구를 많이 하셨어. 그래서 글을 쓰는 부분은 늘 아이들 연구만 해. 아이들의 생각을, 부부는 말이죠. 아이 생각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귤룩 부부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해요. 자, 체형 연구도 하죠. 표본 집단 연구도 하죠. 생애 과정 연구도 하죠. 조기 예측, 로르샤와 심리 검사, 지능 검사, 교육, 가정 환경,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얘기를 해. 그래서 한꺼번에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또 가볼까? 자, 아이젠크가 나왔어. 아이젠크. 아이가 뭐야? 눈이죠. 눈이 젠크해. 눈이 커졌어. 이걸 뭐라고 그래? 자율신경 조직이란 말이야. 이 눈이 여러분들 뭔가 바람이 불거나 뭔가가 오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죠. 내가 가만히 하겠다 해서 감습니까? 아니란 말이야. 나도 모르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이 있어. 우리는 그것을 자율신경이라고 그래. 자율신경이 얼마나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어. 근데 범죄인도 외향적인 사람, 신경증적인 사람, 정신병적인 사람들이 문제가 있더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이젠크야. 그래서 이름 속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을 볼 때 여러분들 자, 클라우드 오른을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밀러를 볼까? 밀려난 애들이 모여서 만드는 문제거리야. 그래서 이 갈등을 일으켜 떼서파라고 그러죠. 떼서파. 이 독자적인 문화야. 그리고 이제 밀러는 단순히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빈민 유형을 나눠요. 안정형, 긴장형, 노력형, 불안정형. 그 다음에 버스와 버트와 쇼의 맥케이와 밀러가 함께 뭐라고 그래? 절대적 빈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바툴러스와 밀러는 합해갖고 소년 교정모형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밀러가 한번 나오면 다른 것들도 여기 지금 하위계층 문화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얘기했던 다른 것들도 한꺼번에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그쪽에 가면 다시 또 볼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코헨의 비행적 하이문화. 코비자야, 코비자. 한자로 비자가 이 코거든. 비행적 하이문화. 지위자재를 겪고
저항하는 과정이 범죄다. 그리고 이것은 비실리적이고 악의적이고 부정성을 띠고 있다. 핵심어가 다 넣어놨어. 이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코에는 비행적 하이문 아이론 이렇게 끌라우도 어린 끌어오른다고 그랬지. 끌어오르는 차별적 기호죠. 화가 나지. 그런데 범죄도 배워야 해. 그래서 문화를 범죄적 하이문화, 갈등적 하이문화, 도피적 하이문화 이렇게 나눠 쓴 사람이야. 그리고 또 오리는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보호관찰 모형을 또 연구를 해. 처벌적 모형, 보호적, 복지적, 수동적 보호관찰이 있다.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이것도 자칫하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한꺼번에 넣는 것입니다. 자, 울프강. 울프가 뭐예요? 늑대 아니야? 늑대의 강에서 페라큐티로. 페라큐티지? 큐티로 막 때린단 말이야. 이게 폭력적 하이문화를 설명해. 폭력 하이문화고요. 또 울프강이 여기서 또 초기 또 발달 범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뭐예요? 피해자화 3단계를 또 설명하기도 해.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울프강을 보면서 다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어. 라이스. 라이스. 나이스. 엄마 여행 갔다. 엄빠 여행 갔다. 나 혼자네. 사람,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갑자기 어디를 가실 때 해방감을 느낄 때가 있을 거야. 저도 그랬어. 개인 통제가 이제 미비가 돼. 그래서 사회 통제가 부족해서 범죄가 발생한다. 나이는 뭐예요? 나이가 들 때까지는 가정이 중요해. 가정을 가장 중요시했어. 그러면서 간접적 비공식적 통제가 효과적이다. 이게 바로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넥걸리스는 넥 걸렸어. 넥이 걸려갖고 범죄하기는 틀려먹었네. 이렇게 넥 걸렸어. 이제 범죄 유발 요인이 있고 범죄 억제 요인이 있어. 그리고 자기 관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이제 피해자를 피가피로 불렀어. 피가피를 불러. 어떻게? 피해자가 도발을 해서 가해자한테 다시 당하는 피해자가 돼. 그래서 이것을 도발적 피해자라고 얘기해. 이런 얘기를 한다. 도발 기준 피해자 분류를 했다는 거. 피가피. 또 이분이 사회적 유형화를 얘기하기도 하죠. 또 사이클과 마차를 보면 아주 이름이 참 좋아요. 사이클과 마차는 가끔 차도를 안 지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표류한다고 그래.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책임의 부정, 가해 부정, 피해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의 호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뭐라 한다? 표류 이론, 중화 기술 이론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 더 볼까? 볼드는 벌집, 집단 갈등 이론. 터크는 뭐요? 권력자는 턱 치켜든 놈들을 처벌해. 실제로 그래. 권력 갈등 이론이야. 범죄론이고. 자, 여기는 뭐요? 마구 방구 끼니 삐쳤어. 아까 봤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15페이지인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꼭 공부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자, 야쿠비안 마약류. 약구비한 마약 전과자. 얼마나 이름이 좋아. 이름이 좋아. 그 다음에 조직범죄 볼까요? 조직범죄. 자, 조직범죄에 대해서 이제 슈나이더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슈나이더는 원래 어디서 나왔? 정신병질 10분법에서 나왔잖아요. 정신병질 10분법을 여기다 또 써놨어, 내가. 무발기과자, 의무광법. 정신병질 10분법, 조직범죄 분류. 그 다음에 아바든스키.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아바든스키야. 조직범죄에서 들이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하스키가 야블론스키. 하스킬로 야불되는 스키. 이름 자체가 뭔가 좀 우리한테 주는 상징성이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해놨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회심의 준비물인데, 범죄 기출문제를 다 만들어놨어. 다 분류해놨어. 자, 22년도 이전의 사시문제, 교정 등 관련해서 우리 범죄학 관련 문제들 다 집어넣고요. 22년도 경관부 경영 2차 해경 경위, 24년도 경관부 해경 2차 해경 경위, 보호 7급, 교정 7급, 보호 9급 나왔던 범죄학 문제. 법령 문제는 가급적 이제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이게 총 몇 개가 된다? 2040개가 나왔어.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고 나면 기출문제는 그냥 풀려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 하나하나 뜯어서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세요. 1번 보죠. 서덜랜드와 클래시에 따르면 범죄학은 범죄에 대한 모든 지식 체계로서 범죄의 원인,
법 위반에 대응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럼 이것을 내가 맞았으면 맞았다고 해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어. 처음에 틀렸어. 그러면 이제 4번 정도의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라고 해놓은 거야. 이게 나름대로 책자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급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범죄학을 저하고 공부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빠른 시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 강의는 우리 학부생들도 듣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부생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학원에 또 범죄학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 또 저한테 오지는 않지만 범죄학을 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